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LG에서 엑사원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이 나왔고 이 작은 모델들을 가지고 고객님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시작을 만드는 게 바로 프롬프트고 좌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은 프리트레인된 데이터도 많고 파라미터도 많으니까 너무 똑똑해서 잘할 수 있는데 소형 언어 모델들은 못하는 게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분야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멀어지면 안 되나 봐요, 교수님. 근처에 붙어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요. 음, 일단 저희가 이걸 스키마라고 하죠. 어떤 종류의 LLM이든 저희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아래 그림의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자연어로 말을 걸고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넣고서 원하는 결과물 딱 나오시나요? 안 나오죠. 몇 번 보통 반복하세요? 그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만약 이거를 뭐 몇 천만 명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든 자연어 그 프롬프트가 몇 천만 명을 대상으로 프롬프트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이나 이거를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될까요? 굉장히 반복적이고 리파인먼을 한다고 하는데 프롬프트 미세 조정, 프롬프트 반복 수정, 이터레이티브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처럼 미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연어가 이 어려운 기술이 딱히 없어도 코딩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어떤 평준화를 이끌었지만 자연어로 뭔가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랑 프롬 엔지니어링의 개념적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챗GPT에 넣는 건 단지 프롬프트일 뿐입니다. 텍스트 입력 값이죠. 그런데 프롬 엔지니어링은 합성어잖아요. 프롬프트 명사, 엔지니어링 명사 두 개 합쳐진 합성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단에서는 어떤 비용 효율,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당시에 MAU가 200만 정도 나오는 회사에 있었을 때 제 프롬프트가 만약에 100줄이었어요. 근데 100줄을 아시겠지만 LLM을 사용하면 인풋 토큰 값이 있고 아웃풋 토큰 값이 있잖아요. 뭐가 더 비싸죠? 아웃풋이 비싸요. 그럼 다 고려를 해서 100번은 만약에 100만 명이 매일 이용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이 모델 사용비만. 그러면 이 같은 기능을 100줄이 아닌 한 줄로 줄일 수 있다면 그 한 줄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또 엔지니어링단의 일입니다. LLM을 설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LLM을 몇 번 호출할 것인가, API 콜링이라고 하는데 한 번 호출하면 굉장히 효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네 번 호출할수록 레이턴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델을 호출하면 호출할수록 그 트래픽 시간이 레이턴시가 걸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네 번 호출할 기능을 한 번만 호출하게 하는 것도 엔지니어링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모호하고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과물을 생성형 AI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뭔가 챗GPT에 똑같은 질문을 넣고 생성 버튼 계속 누를 때마다 답변이 어떻나요? 답변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융 도메인이나 법률 도메인이나 회계예요. 세무고. 그러면 숫자가 1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달라지면 안 되니까 몇 번을 생성하더라도 결과물을 컨시스턴시하게 하는 거를 프롬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모델들이 너무 많은데 모델마다 학습된 데이터가 다르고 학습한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델의 특징을 이해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그런 연구도 프롬 엔지니어링의 일입니다. 여기까지라 여기까지 정의인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저희는 프롬프트는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순 도구, 프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저희의 자연어로 같은 컴퓨터랑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셉인데 챗GPT 처음 나온 날 혹시 이날 기다렸다가 대화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처음 대화를 하고 있고 교수님의 첫 번째 프롬은 뭐였어요? 아마
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안녕도 아니고요. 네, 네. 안녕 아니고 네. 뭐 네가 잘한다는데 뭘 할 수 있니? 뭐 T시죠? T가 저도 T인데 맞아요. 어, 지금의 UI 바뀌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지만 당시 처음 출시됐을 때 볼 수 있었던 인터페이스에 프롬프트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 챗GPT는 어떤 캐파빌리티가 있고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같이 함께 그 프레이즈가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AI 챗봇, 생성형 AI라는 컨셉이 비단 오늘날의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기술인데 그랬을 때 이 챗GPT에는 이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챗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대화 내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 말을 기억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조금 잘 쓴다라고 했을 때 이 대화 내에서의 컨셉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개발단에서는 싱글턴이냐 멀티턴이냐 멀티턴 유저들의 멀티턴 사용자들의 그 많은 문장들에서 뭐를 기억하게 하고 뭐를 발췌해서 메모리를 조금 더 기억시키게 하느냐라는 어떤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챗GPT 설정에서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좀 쓰고 계신가요? 설정 가시면 챗GPT에 퍼스널라이제이션 카테고리가 있고 세팅에 MyGPT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 기억하게 하는 옵션을 좀 쓰시나요? 외래어를 사람들이 느끼고 직장성도 느끼고 같이 지금 직접 맞고 그거를 그거에 키시면요. 음식이 있다고 하셨고 챗GPT에 TN에 나왔고 MTN 소속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챗GPT에 나에 대해서 예전에는 말하는 그 순간 모드에 태그가 걸려요. 아시죠? 나는 뭐 학생이야. 나는 뭐 엔지니어야. 또 커뮤니케이션이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이벤트성이고 원하는 이렇게 항상 알고 아, 아니면 알리는 어떤 하고 싶다는 무슨 예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보고 묻지라는 생각을 하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배우는 것도 보면 PKM의 경우에 아까 안경에서 PKM이라는 게 펄스 나리지가 그 작동을 하는데 그 효과가 느낌이. 감소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디오 켜졌는데 나는 지금 켰어요. 들리시죠? 그래서
리더 컨버세이션이 주는 어떠한 시사점들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강조하는 게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롬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conversational prompt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 대세가 되면서 대화형으로 프롬프트를 썼을 때 어떤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성능을 극복할 수 있냐라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이 conversational prompt는 비단 뭔가 정보를 요약하고 검색하고 보고서를 쓰고 번역할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코드뿐 아니라 그래서 그냥 단일 지시라고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자연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30만 건 넘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연구 논문에서 이걸 어디서 다 한번 맞춰보세요 말하면 다 맞추거든요. 그 3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사형 3위가 있고요. 주제 3위. 하나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날씨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 날씨. 두 번째 뭘까요? 주식이 3위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유사한 개념의 환율. 그래서 날씨, 주식, 환율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대화용으로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보고서나 뭔가 뎁스가 있는 일들을 해야 될 때는 컨버세이션이랑 펌프트를 쓰셔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논문이 주는 시사점은요. 2023년도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인터랙션 하는 순환 구조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뭔가 그냥 단일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프롬프트를 너가 받으면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어떤 걸 잘못하고 있고 어떤 걸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루프로 만들어서 답변해줘라고 했을 때 더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컨버세이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개념적 정의를 살펴봤고 지금까지 중요한 건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컨셉이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거, 뭐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LM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프롬프트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많은 한계가 있지만 해결봐야 되는 게 바로 맥락입니다. 맥락은 여러 가지 의미, 정의에 따라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잘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하는 거는 그냥 쑥 말해도 돼요. 그냥 언어 이해 다 잘하고 있고, 언어 생성도 잘하고 있고, 조금 뭐 시켰는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뚝딱 결과물 만들어주고 있고, 다국어 지원하고, 프로그래밍 잘하고, 잘하죠. 근데 못하는 것들을 해결 봐야 되는 게 제 업입니다. 그래서 LLM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못하는 것들에 지금 오른쪽으로 칼럼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극복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추론이라고 하면 리즈닝인데 리즈닝이 추론인지 또 논증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람은 잘하는데 AI는 못하고 LLM은 못하고 LLM은 잘하는데 사람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단순한 연상 기억 같은 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베이직 컬러나 베이지 옷 색깔이 베이지 그다음에 블랙 뭐 화이트면 저희 사람은 베이지 블랙 화이트를 기억하지만 LLM은 연산 과정에 의해서 이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추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랑 싱하는 그 능력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못해서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다 말을 하고 있죠. 점 하나만 찍어도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LLM의 한계고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로 챗GPT한테 뭘 넣으면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넣었던 질문이 오염되는 그 지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세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음에 넣었던 지시문이 목표를 이탈해서 작업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때는 새로운 창을 띄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연어 덩어리가 계속 누적이 되면 연산 처리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정 규칙 기반 작업. 뭐 A가 들어오면 너는 B를 해. B가 들어오면 너는 C를 해. 이런 것들 굉장히 못하고 있고요. 하지 말라면 해요. 그래서 왜 긍정문이 더 좋다. 프롬프트에 하지 말라는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는지를 더 말해주면 좋다라고들 합니다.
어떠한 현상을 observation을 하고 사람처럼 한 줄로 일반화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생성은 잘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떠한 something new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이 이 모델들의 한계고 허황과 거짓말 편향은 너무나 저희가 잘 겪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관심이 있으시니까 GPT가 요약에 있어서 내가 PDF를 주고 요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요약 결과가 다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시죠? 요약에 있어서는 학계에 의하면 20, 30%가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고 하니 절대로 그걸 그냥 긁어다가 쓰시면 안 되고 프롬프트로 환각을 걸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쓰신다라고 하면 전 영어로 프롬프트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답변은 한국어로 출력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이 한국어의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맥락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지금 말하는 언어적인 맥락이 있고 두 번째는 왜 제미나이 같은 것들에서 우리 모델 나왔는데 우리 이번에 책 100권 낼 수 있어요 라고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의 맥락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는 언어적인 맥락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스페니시 라틴계 언어들은 굉장히 사이언티픽하여 문장에서 지시하는 바가 추측할 여지가 없어서 정확한 편인데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문장 어때요? 저는 하이리 컨텍스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그거 저거를 프롬프트에 많이 쓰시거든요. 이거 다시 해봐. 저거 다시 해봐. 그럼 LLM은 이 계속 토크나이즈가 돼가지고 벡터화가 된 문장들에서 이거 저거를 어떻게 찾겠어요? 당연히 의미를 잘 못 찾고 시멘틱 로스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리하여 이 한국어로 할 때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쓰시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프롬프트 쓰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한 분, 두 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 수학에도 하고 대학을 잘하는 거 영어가 더 편하세요? 한국어보다? 둘다 그러시군요. 코딩 랭귀지가 한국말이 부족해서 네, 코딩할 때는 영어 단어를 안 쓰면 이상한 적이 나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만 근데, 도메인 스페시픽한 용어를 뽑아야 될 때 한국어로 그런 것들은 영어로 못 하거든요. 영어가 그 표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드 스위칭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부분은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에릭 슈민트는 전 구글 CEO였는데 이 10분 정도의 짧은 인터뷰 영상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가 바뀔 거고 AI로 인해서 행동형 AI가 되면은 어떤 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의 앞단에 그래서 중요해질 기준 세 가지 이익을 말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랜선. 랜선을 AI가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AI가 현재는 인간의 언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레벨의 텍스트 랭귀지가 있지만 나름 뽀뽀 언어도 있어요. 인간이 꼭 텍스트로만 소통을 하진 않잖아요. 뭐, 몸짓, 제스처 이런 것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로봇공학 같은 곳들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요즘도 가끔 이미지 생성되는 거 보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AI만 보이는 어떤 암호를 넣어가지고 뭔가 세큐리티를 망친다던가 듀에이체닝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최근에 MCP라는 컨셉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이 MCP는 내 LLM에 어떤 데이터 서버를 연결을 해서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지메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챗GPT에서. 이런 컨셉인데 보안 키를 내가 되게 중요한 보안 키를 넘겨줘야지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런 식으로 AI가 이 사용자의 암호를 바꿔버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대비를 하고 그 어려움에 대비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용과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파트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좀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제 사고하는 AI가 됐어요. 사고하는 LLM. 그래서 여러분들은 AI가 혹은 LLM이 사고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요? 사고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내가 스탠스 테이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가 달라질 결과가 달라지는데 작년 추석에 5번 모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픈AI에서 5번이 나오면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프롬 엔지니어링 딴에서는. 그래서 왜 그런지, 이 사고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리즈닝 모델과 난 리즈닝 모델의 답변 생성 방식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희가 그냥 쓰는 기존의 GPT나 챗GPT나 클로드의 방식은 왼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저희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그냥 되게 블루럴하게 리니어하게 뽑고 있죠. 넣으면 생성하고 또 넣으면 생성하고 이게 그 대중적인 어떤 난 리스닝 모델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추론 모델은 한 번에 지금 답을 주지 않잖아요. 몇 번의 턴을 거쳐가지고 턴 테이킹을 이어가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턴에서 내가 뭐를 물어보면 생각해서 결과물을 뽑고 저희한테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두 번째 턴 연산 과정에 넘겨가지고 또 한 번 리즈닝을 하고 앞으로 뽑고 또 안 하고 세 번째 턴으로 넘겨가지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출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추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추론 시간을 길게 할수록 굉장히 정확도 높은 결과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5원 프로, 저는 5원 프로 구독 요금제 사용자인데 5원 프로가 월 200불이죠. 근데 200불에 제가 프롬프트를 쓰고 어떤 결과물을 뽑을 때 최단 시간 걸린 게 3시간이거든요. 3시간 걸려서 나온 어떤 결과물은요. 정말 하나도 건드릴 게 없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냥 쓰면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프롬프트 단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추론 모델 쓰면서 이 모델의 내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 띵킹 프로세스. 유저가 뭘 물어봤고 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한번 트라이를 했고 이런 검색 결과를 받고 이 검색 결과 중에서 내가 가져온 건 이거고 답변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모델의 내적 독백을 한번 읽으시나요? 안 읽으세요? 고객님 읽으실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지우개만 지워서? 맞아요. 독백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읽는데 그걸 보는 방법이 있나요? 다 끝나고 나서 톡을 열어가지고 다 끝난 독백을 지켜보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걸 온앤오프 할 수 있는 모델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추론 모델들의 특징을 조금 언급드리려고 제가 지금부터 소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프이랑 오포 미니 하이 모델을 ChatGPT의 그 구독 요금 쓰시면은 보실 수 있죠. 이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모델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목소리 좋아하세요? 왜요? 네, 잘. 아, 그래요? 다른 모델들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O3 작년 12월에 데브데이를 했잖아요. 오픈 AI가 오랜 10일 넘게 계속 우리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던 그 모델들의 AGI를 교수님께서 아까 식사하다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AGI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런데 오픈 AI 정의에 의하면 O3부터가 이제 AGI 시대를 열 모델이라고 해요. 에이전틱한 모델들. 그래서 에이전틱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도구를 불러요. 그냥 단일 프롬프트에 Recording stopped. 단일 프롬프트에 의해서 뭔가 명령하고 태스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도구를 호출해와요. 예를 들어서 뭔가 계산하는 도구, 뭔가 확률 예측하는 도구, 모델링 만드는 도구를 불러와서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거를 쫙 불러와서 해주는 그런 게 에이전틱인데 마누스를 혹시 써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마누스가 테슬라의 주식 동향에 대해서 너가 한번 2025년도 초반 상반기를 예측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해줘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도구를 불러와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써주는 걸로 놀래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추론 모델이 에이저틱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제 시작된 거고요. 이 아론을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딥색이 정부에서 금지령을 때리다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지만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로 쇼킹한 어떤 면모를 보여줬죠. 뭐 디스레이션 컨셉도 있었지만 프롬프트 단에서의 쇼킹은 바로 이 아하 모먼트였습니다. 아까 전에 모델의 내적 과정을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요. 이 모델이 처음으로 학습 과정 중에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중국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했겠고, 동양 철학에는 왜 자기 독백,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이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이 근해 방정식을 푸는데, 근해 함수를 푸는데, 문제를 처음 풀다가 기존의 모델들은 이 풀이 방식이 잘못되었어도 그냥 풀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맞는데 풀이가 틀렸거나 풀이도 틀렸고 정답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모델은 자기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빨간색 글씨가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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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n aha moment I can feel it here.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문제 푸는 사고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독백체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프롬프트 단에서는 COT라는 기법이 있어요. 체인 오브 탓이라는 생각의 기법인데요. 뭐 엄청 팬시한 기술이 아니라 모델한테 생각하도록 여지를 주는 자연어를 넣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서술하게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추론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엄청 바이럴이 되니까 샘 알트만이 한 3일 뒤 트윗에다가 우리도 아하 모먼트 있어 라고 공개한 게 지금의 O3의 그 thinking process의 문장들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안 보였었거든요. 요즘 좀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클로드 4가 나오면서 세상을 한번 또 뒤집어 놓습니다. 클로드 3.7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추론과 비추론 모델을 온앤오프를 해라라는 모델이었는데 클로드가 이제 포지션을 마켓의 밸류 포지션을 코드로 잡았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이 클로드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뭐 제미나이 뭐 코딩 잘하지만 클로드만큼 잘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르게 잘한가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에이전트이거든요. 코드를 자기가 직접 짜고 디버깅하고 리팩토링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디시전에 의한 방식으로 이 모델이 엄청나게 커서에 달려서 커서 아까 쓰시는 분 계셨지만 클로드 맥스 버전을 쓰시면 과금은 엄청나지만 기가 막힌 어떤 웹사이트 하나를 뚝딱 단시간에 만들어낼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도 역시 추론다라고 할 수 있고 추론을 하다못해 이제는 게임까지 스스로 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클로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포켓몬고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이 되려면 포켓몬 게임인데 게임이야말로 맥락을 사람이 잘 이해를 해서 어디로 갈지, 어떤 걸 수행해야 될지, 어떤 걸 적을 죽일지, 장애물을 피해갈지 맥락을 롱텀 메모리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모델은 이 게임을 조금 더 오래 사람처럼 할 수 있어서 바이럴이 됐던 그런 네, 이런 거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인문학자라 그런지 아까 교수님하고 밥을 먹는데 교수님이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를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웃으시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요즘. 너무 발달이 빠르니까. 진짜 무섭다. 인문학자와 어떤 물리학자의 차이인가 봐요. 그리고 제미나이. 제미나이가 조용히 강하죠.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오픈 AI나 엔트로픽에서 뭔가 릴리즈를 하면, 우리도 있어라고 하면서 마케팅을 엄청 태워서 했는데, 요즘에 제미나이는 그저 웃으면서 조용히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구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어떠한 이 지금의 어떤 스타팅 포인트를 끊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전통 검색 도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야. 뭐 지메일에도 다 알고 검색 그 딥리서치를 쓰면요 5만 프로만큼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가시면 스튜디오가 있는데 다양한 모델의 가든들에서 모델도 써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자사 모델의 자사 TPU라고 하잖아요. 그걸 돌리니까 비용도 저렴한 반면 이 좀 탱킹 익스페리멘탈은 슈런 모델인데도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잘 쓰려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쓰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효용을 못 느끼면 무용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무용한 도구를 유용한 도구의 상태로 올리려면 이 프롬프트를 좀 잘 아셔야 된다 하여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를 잘 잡아야 되는 관점에서 구조 잡기, 그다음에 세 가지 이 프롬 엔지니어링 테크닉도 정말 날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업계는 거의 뉴스의 홍수일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을 중요한 기법들을 설명을 드리고 세 가지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 요소는 이거 말씀드리면 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서 보면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한번 기본일지라도 조금 되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요소를 쓰셔야 여러분의 답변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지시문입니다. 음, 잘하세요, 요거는. 그냥 뭐 해줘, 요약해줘, 설명해봐, 검색해. 굉장히 잘하시죠? 그러면 이 지시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맥락입니다. 특히 추론 모델은요, 맥락을 지시문에 한 30배 정도 써주셔야지만 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일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왜 필요하고 근데 그거의 기대 결과는 뭐고 그런데 너는 요건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모른다고 말해주고 이건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못하는 걸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맥락을 계속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미국 친구가 있는데 미국 친구들은 뭐 저희 회사에 한해서만 이 프롬프팅을 손가락으로 안 하고 입으로 하거든요. 그 오픈 AI 쓰면서 그 스피치 투 텍스트로 변환해서 프롬프트를 쓰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하고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그만큼 길게 써요. 그런 결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다 들어보면 맥락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입력 데이터인데 그냥 왜 LLM은 발산을 잘하지 수렴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렴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그 캐릭터 넥스트 토큰에 의해서 발산을 엄청 잘하고 그럴듯한 문장은 잘 만들지만 고도화되고 수렴해가지고 뾰족한 걸 못 만들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입력 데이터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렉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인데 렉이가 사실 그렇게 큰 별다른 기술은 아니지만 프롬프트의 뭐죠? 인하야 되나? 잘못 들어오신 거. 프롬프트에 내가 입력을 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주면 이 창구 지식 안에서만 대답하게 하는 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주시라 그러면 대부분 뭐 링크 긁어와가지고 링크 읽어봐 이렇게 하실 텐데 링크를 읽어오면 내용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왜냐 링크에 있는 어떠한 메타데이터를 LLM은 알지 못해요. 생성형 AI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내 PDF 문서를 주시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긁어와서 여기가 너가 참고해야 될 텍스트야 라고 구조를 잡으시면서 주시고 마지막은 수령과 발산 문제인데 그래서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큽니다. 세 단락으로 말을 해줘. 그런데 LLM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몇백 자로 써줘 했을 때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뭐 100자로 출력해줘라고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못 해주죠. 짧아. 그렇죠. 그랬을 때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전세 방법 알려드려도 될까요? 칠판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일단 한국어로 쓰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에 어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절 가지고 여기 300 어절 저는 이렇게 쓰면은 나옵니다. 혹은 영어로 쓰신다라고 했을 때 200 word 뭐 이 단어의 길이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만 숫자를 맞출 수 있고 대략치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출력 주시면은 주시거나 리스트 포맷으로 써줘, 넘버형으로 써줘 다 좋으니 어떤 출력을 좀 지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애나토미라는 작업을 해요. 프롬프트에 어떤 분의 해수를 있는데 네, 저기 네.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이만큼 해줘 하면은 길게 쓰는데 API로 부를 때는 또 이상하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인데.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 쓸 때는 시스템 프롬프트 값이라는 게 있어서 그 챗봇이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프롬프트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API는 라이브한 상태잖아요. 제로 베이스여가지고 오히려 잘 되는. 그래서 오히려 좀 반대였는데 요거는 잘 되실 거예요, 교수님. 특히 한글과 컴퓨터 문서를 처리해야 될 때 저 형태로 쓰시면 어절이 잘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 어 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쓴 자연어가 LLM이 정확하게 계산했는 거를 다 계산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분해를 하고 있지만 프롬프트를 쓰고 지금 되게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요. 보시면 센티멘 애널리시스를 해야 돼 하면서 한번 코드 스위칭을 해줬죠. 이런 용어는 영어가 더 잘 알아들어서 이 정도는 영어로 쓰고 문장을 썼고 아래 텍스트를 긍정, 중립, 부정해서 구분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인간의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덜티해요. 지금은 한 줄이라 어떻게든 써도 이 LLM이 처리를 할 때 자연어 내가 여기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구나를 잘 알지만 만 줄이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처리를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제가 여기 텍스트 땡땡 하면서 그 음식 맛이 그저 그랬어 라고 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LLM은 이 이름, 네이밍 땡땡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임, 디스크립션 파이썬을 혹시 하시면 이게 굉장히 익숙할 텐데 네임, 디스크립션이 항상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출력값인데 출력값을 중괄호로 묶고 이거 한 단어로만 뽑아줘라는 어떤 사이닝이 돼요. 그래서 왜 길게 생성하잖아요. 나는 그냥 한 단어만 받고 싶은데 길게 생성하지 못하도록 할 때 저런 식의 아웃풋 인디케이터의 포맷을 써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저는 유형화를 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시문, 출력문, 예시, 맥락 이런 것들을 유형화를 시키는데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가 답이다라는 게 없어요. 자연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요약에 최적화된 이 골든 룰 포맷을 하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고 한번 이걸 꼭 가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티타임즈 TV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타임즈 TV 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프롬스진이라고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프롬스진에도 길게 기본이기 때문에 찍어놨습니다. 보시고 오늘 중요한 건 이 프롬프팅 기법을 제가 말을 하고 가야 해서 기법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프롬프트를 쓰실 거예요. 너는 10년 차 뭐 기자 전문가로서 이게 요즘에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음, 이게 의미가 있는 모델들은 소형 모델들은 특히 되게 굉장히 로얼 프롬프팅에 반응을 잘하는데 현대 LLM들은 역할보다 중요한 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 형용사로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페르소나라고 한다고 하면 이 AI가 가져야 할 어떤 아이덴티티. 그래서 저는 이 캔디드라는 정직한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 이 캔디드를 쓰기 시작하면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혹은 과묵한. 저는 말 많은 AI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과묵하다라고 하면 모든 거 할 말만 하게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줄 때는 페르소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 역할을 주실 때는 화자를 주로 주시잖아요.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데 청자가 누군지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결과물을 봤는데 라고 할 때 단어의 결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보실 거야 라고 하면 교수님 레벨에 맞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뭐 5살 아이면 엄청 쉬운 단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화자보다는 청자를 주시는 게 더 효용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제 기법인데요. LLM에서 샷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 Language Models of Future Learners라는 그 언어 모델의 퓨샷의 학습자이다. 무슨 소리냐? 예제를 주면은
어떤 성능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물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인데 샷을 주는 방식이 세 가지. 제로샷, 원샷, 퓨샷. 여기서 샷은 example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샷은 예제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학습하지 않았을 도메인에서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샷은 딱 가이드 문장 하나 주는 거, 가이드 단어 하나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제이슨 포맷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이슨 포맷이라고 하면 그 나오는 아웃풋 출력을 이 기호로 다 감싸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요거 그냥 하나 주시면 그 다음 문장도 다 똑같이 얘가 감싸줘요. 뭐 이런 거를 원샷으로 해볼 수 있고 퓨샷 같은 경우는 예시를 여러 개 주는 방식이라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LLM은 굉장히 또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예시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왜 미러링이라는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대학생들 만나면 항상 이러는데 대학생들 관찰해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그 카카오톡 스티커를 똑같은 걸 쓰고 그런 미러링이 LLM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제 편향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예시를 많이 주면 A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랜싱 예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제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제 기법에서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텍스트 분류를 할 때 뭔가 텍스트에 있어서 하나 예시를 보여주고서 이대로 꼽아라는 식의 어떤 예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번역인데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그런 소설을 AI가 잘 번역을 아직 못해요. 아까 맥락적인 것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어떤 패턴을 만들어줘가지고 원하는 단어의 결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어떤 퓨샷 프롬프팅, 그 다음에 close question은 답이 있는 질문이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라고 하면서 팩트 체킹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제로샷 프롬프팅에 있어서 어떤 때 써야 되는지를 조금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도샷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제나 시연을 전혀 주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고서를 쓰라고 하실 때 맥락을 많이 주고 예제는 전혀 쓰지 않는 방식이고 퓨샷은 예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랬을 때 퓨샷에서 가장 고려해야 봐야 될게 리컨시더레이션이나 리띵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제 사용이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재고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개 주면은 내가 원하는 걸 잘할 수 있을까? 예시의 순서를 어떻게 줘야 될까? 예시에 쓸 품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퓨샷을 정말로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퓨전 한번 보시면 홈에 이런 실험 이 논문의 실험에 따르면 예시 줄 때 정답이 있는 예시 그러니까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스트 인 더 미들? 그러니까 LLM은 저희가 지금 넣는 그 인풋이 다 자연어잖아요. 문서도 자연어로 되어 있고 넣으면 사람의 그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닮았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시가 왜 여러분들 왜 논문 읽을 때 저도 그렇지만 abstract 읽고 끝에 findings 읽고 limitation 잠깐 읽고 중간 거 다 휘발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프롬프트랑 자연어를 길게 주면 LLM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조금 읽고 중간 건 많이 날리거든요. 그랬을 때 예시를 줄 때 만약 예시가 여러 개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앞자리에 정답 예시를 줘야지만 잘 나온다.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에서 나와야 되는 용어들 있잖아요. 어떤 문장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상단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정답이 있는 라벨과 같이 줘야 되는데 이 라벨 같은 경우는 기호를 말을 해요.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항상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예시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시는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카운팅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하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모델을 생각하게 해서 모델의 추론 성능을 높인 그런 기법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굉장하냐면
팜2, 구글의 예전 모델인데, 이 팜2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한수 문제를 못 풀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사들은, 모델러들은, 모델 만드는 연구자들은 이 모델에 유사한 데이터를 막 주고 학습시킨 다음에 한번 풀어봐, 패턴에 의해서 풀어봐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 프롬프트로만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추론 성능을 38% 향상시킨 그런 연구 결과가 바로 이 기법이었는데요. 일반 프롬프트는 어떤 산수 문제를 주고 정답 하나 알려주고 여기 정답 하나 알려주고 똑같은 레벨의 산수 문제를 주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근데 이 체인 오브 탓은 어떤 기법이냐면 이 산수 문제를 주고요. 이 A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간 게 핵심인데 약간 해설을 한 거죠. 이 문제, 산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해설을 하고 유사한 산수 문제를 줬을 때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답습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이도를 뭔가 꼭 수학 문제뿐 아니라 복잡한 거를 하셔야 될 때 모델한테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줘서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그 유명한 문장을 혹시 아실까요? 아십니까? 네, 그 Let's think step by step이 단계적으로 생각해봐라고 자연어 한 줄 썼더니 추론을 잘한다라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이게 자연어 프롬프팅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거 다 쓰고 단계적으로 생각해 혹은 천천히 생각해도 잘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장을 쓰게 하는 방식이 COT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또 저만 재밌나요? 제가 강의가 저 혼자 재밌어서 끝내고 오는 경향이 특히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면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COT의 방식이 인간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 프롬프트 사실 이렇게 길게 쓰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간이 이거 언제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진이 코지마 연구진인데요. 어떻게 하면 한 줄로 이 모델의 트리거를 유발해서 성능을 높일까 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아보다 카다브라도 있었고 마법을 부려봐. It's a beautiful day라는 어떤 뭐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런 것도 있었고 first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Let's think step by step이 98% 모든 수학 문제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보여주고 난 뒤에 요즘에 프롬 엔지니어링 논문계는 체인 오브 X 패러다임의 밈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왜 딥러닝 공부를 하시겠지만 인간이 사고하는 인지 과정에 이 LLM이 어떤 비밀을 풀고 춤을 더 잘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보니 또 인간이 그럼 어떻게 사고하는가에 대한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접목시켜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체인 오브 덴시티 그 LLM이 요약한 문장에는 너무나 의미 손실도 많고 키워드도 별로 잡지도 못하고 세세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 체인 오브 댄시를 촘촘하게 생각해서 생밀도를 올리는 방식. 체인 오브 드라프트는 인간도 왜 어떤 글을 내기, 논문 내기 전에 여러 번 탈고하잖아요. 드래프트를 통해서 탈고를 통해가지고 내게 하는 방식. 그리고 에러 오브 닷은 생각을 이렇게 원작 단위로 쪼개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방식. 체인 오브 커맨드는 명령을 연결시켜서 하는 이 체인 오브 엑스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관심만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런 COT를 만드셔서 커뮤니티에서 인싸가 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논문들 소개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짧아서 소개 못 드리고 좀 쓰실 만한 기법 하나를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체인 오브 서티의 로직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힌팅이도 좋죠. 네, 그랬을 때 그 로직을 어느 위치에 알려주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 언어 모델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기본 요소를 말씀드릴 때 명령문, 지시문, 그다음에 맥락 이렇게 들어갈 때 명령문이 앞에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모델들이 있고 작은 모델들은 명령문을 맨 마지막에 써야지만 말을 듣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로직의 위치가 마지막일 때가 좋을 수도 있고 앞일수록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멀티ple questioning을 제가 3분만 더 말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강의를 계속 더 할까요?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타임?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그 미흡한 환경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멀티오 퀘셔닝은 여러분 검색하실 때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프롬프팅 방식입니다. 검색에 있어서요. 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터넷에 널린 소스를 어떻게 믿으실까요? 주로 이제 오픈 AI의 모델들 써보면 누군가의 블로그 글, 누군가의 커뮤니티, 레딧 이런 글들의 사람의 할루시네이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출처로서 삼는다는 게 굉장히 좀 리스키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글을 수집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왜 어떤 아카이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을 어디서 그 학교 계정이면 다 무료로 쓰시고 계시죠. 학교 졸업했더니 굉장히 아쉬운 게 그 논문 보는 건데 다 유료기 때문에 좋은 논문들은 유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AI 플랫폼들이. 그래서 예전에 챗GPT가 뉴욕타임즈에서 그 기사 긁어왔다가 뉴욕타임즈에서 수호한다고 했던 사건 아시죠? 논문도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소스를 좋게 해야 되는데 검색 소스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에 multi-hook questioning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을 여러 번 걸어서 교차 검증시킨다라는 컨셉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자문자답의 방식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후속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을 스스로 하면서 교차 검증해서 답변을 보도화하는 건데 검색을 쓰실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일반 프롬프팅, 그 다음에 체인어부터 실하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 이 교차 검증은 그러니까 그냥 프롬프트에 멀티오 퀘셔닝 20번에서 답을 검색 출처 찾아줘라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지금 작아서 보이진 않겠지만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답변이 잘못된 거 스스로 셀프 커렉션을 하거든요. 쓰실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 그다음에 오늘 이게 마지막 세션일 텐데 이제 지금 제가 기법에 대해서 정말로 베이직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응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작성해보자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건 누구나 쉽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간단하고 짧은 프롬프트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꼭 프롬프트가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했다는 건 길 필요는 없거든요.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길어지면 그 경우의 수를 쳐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시작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동사예요. 동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LLM이 문장을 생성하는 원리와도 맞닿은 얘기인데요. 동사하고 명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한 줄이 dozens of hidden decision을 한다. 그래서 이 모델마다 민감하게 여기는 단어는 다 다르고 가중치를 두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음, 엄청 많은 팬시한 기술이나 어떤 긴 문장보다 단어 하나 잘 써가지고 결과를 끌어냈다라는 그런 실험한 테스트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nesting step by step은 이 AI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쓰시는 문장인데 이 모델 이게 매직 문장이라고 알려지면서 모두 다 쓰시지만 모두 다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모델마다 민감하게 여기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GPT-4 미니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게 집스코어의 방식에 의해서 점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GPT-4는 이 똑같은 문장이어도 띵크에 더 가중치를 뒀고 3.5 터보는 스텝 바이 스텝. 3.5 터보 시절에 저는 스텝 바이 스텝을 항상 끝에 붙였었거든요. 왜냐면 더 섬세하고 길게 나와서. 미스트랄은 프랑스의 언어 모델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랩스랑 스텝 바이 스텝을 둘 다 썼더니 괜찮고 라마 같은 경우는 로컬 모델이라고 하죠. 로컬에서 돌아가는 모델인데 이 세 가지의 다 방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맥 내 단어의 중요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현재 모델의 어떤 생성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어떤 동사를 써야 되지라는 중요성이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어, 우선 영어로 쓰신다고 할 때는 action verbs를 앞에 쓰고 뭐 suggest, drop to, outline, create 이런 액션 verb를 써가지고 그 다음 단어의 문장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보시고 비포 애프터 해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왜? 그 이유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라렉터 넥스트 토큰인데 어떤 LLM을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이유는 뭘 넣었으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비결정적인 방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자연어를 넣으면 숫자로 쪼개는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벡터화시키고 임베딩을 하죠. 그러면 이 LLM은 그 한 단어 다음에 나올 단어를 output possibilities를 높은 확률로 예측해서 후보군을 선택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동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좋은 후보가 걸러진다라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할 때는 저는 한자를 많이 씁니다. 한자라고 쓰면 그 차이니즈 캐릭터를 쓴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요약, 예를 들어 나누다라고 하면 뭐를 나누는지 한국어는 다이어, 모노시멘틱3가 아니고 멀티시멘틱3형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나누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돈을 나누는 건가? 마음을 나누는 건가? 뭐 글을 나누는 건가? 엄청 다양한 나누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약, 분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액션 벌브처럼 쓰게 하는 게 또 비법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하는 방식은요. 저는 그 다음에 그 LLM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챗GPT 그 플랫폼에서도 이런 걸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단어의 후보군을 그냥 생성되는 대로 냅두지 않고 확률 분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가 넓은 경우, 좁은 경우가 있는데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 she said I never thought, I never knew, I never had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 never 뒤에 걸리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랬을 때 이런 다양성이 오케이 되는 어떤 도메인이 수필, 소설, 아니면 뭐 블로그, 마케팅 문구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 확률 분포가 좁은 경우의 단어 후보군을 보시면 절대적으로 막대갈수에 하나의 단어가 걸리고 있어요. I ate the pizza while it was still hot이라는 한만 걸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때 이게 이 도메인이 중요한 어떤 도메인들은 금융, 법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처럼 하란 얘기네. 네, 그 도메인 용어만 계속 쓰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챗GPT 창에 확률 분포를 좁게 해서 단어를 골라줘라고 하면 돼요.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거두할 때 쓸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플레이그라운드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를 보면요. 말 그대로 놀이터예요. 프롬프트를 가지고 노는 놀이터인데 이 놀이터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API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값들인데 이런 것들 텍스트 포맷이라든지 텍스트 템퍼러처 문장의 온도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낮게 해서 씁니다. 0하고 2까지 지정이 되는데요. 0으로 하면 일괄적으로 계속 같은 결과값이 나오고 2로 갈수록 문장이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깨지거나 창의적인 문장이 생성이 됩니다. 맥스토크는 한 번에 출력할, 만약 길게 나와야 돼요. 뭔가 여러분 태스크를 할 때 길게 써야 되는데 문장 자연어로 길게 써줘 하면 길게 써주지를 않거든요. 그랬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값이 또 맥스토큰 값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확률 분포에 의해서 넓고 좁게 조정하는 값이 또 탑피라는 값이 있어요. 샘플링에 의해서 출력되는 단어의 빈도가 높게 할 건지 낮게 할 건지가 있고 또 어떤 문맥에서 단어에서 반복되는 구와 절이 있으면 이 presence penalty, 존재 페널티 값이 있어서 그 단어와 콜로케이션 나오지 않게 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롬프트의 튜닝,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LLM 개발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요거까지는 모르셔더라도 이 확률 분포가 넓고 좁고는 굉장히 유용한 값이니 GPT에 그냥 넓은 상황에서 단어를 출력해줘 라고만 쓰셔도 바로 결과를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글의 앵그램 뷰어를 보시면 그럼 동사를 선택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
한국어로는 아쉽게도 없지만 한 단어가 미국 영어 혹은 영국 영어에서 1800년도부터 2020년도 현대까지 단어에도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어느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쓰였고 덜 쓰였냐. 근데 like랑 want를 시노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like가 지금 빈도수가 훨씬 높죠. want는 적죠. 현대 LLM들은 고빈도 단어의 반응을 잘할까요? 저빈도 단어의 반응을 잘할까요? 퀴즈입니다. 조빈도. 주셔도 상품은 없어요. 교수님께서. 고빈도입니다. 그 원리 진짜 단순한 게 지금의 LLM들을 그 오픈소스로 이제 릴리즈를 공식적으로 우린 이런 데이터 썼어요 하는 데이터들은 다 인터넷에서 스크랩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이 쓰인 단어가 그 데이터에 들어갔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확률값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빈도의 단어를 반응을 더 잘하는데 제가 이걸 말하면 의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직접 실험 결과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쓰는 개발 환경인데 어, 그 광합성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이제 어떤 한 모델을 가지고 LLM을 가지고 트라이를 해요. 썼을 때 원트랑 라이크가 변수로 들어가서 원트로 쓸 때가 답이 이렇게 나와. 라이크가 나왔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오고 고빈도 단어를 쓰면 같은 걸 물어보더라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뎁스가 있는 결과가 나오고 아닌 단어는 그저 그럴듯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최근에 그런 미션을 했는데 기자단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AI가 쓴 거랑 사람이 쓴 거랑 비교를 할까 싶어가지고 트럼프 취임사 최근에 그 한글로 번역한 거 기사 하나랑 사람이 쓴 거 하나랑 제가 프롬프트 쓴 하나랑 뭐가 사람이 썼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다 못 맞추시더라고요.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이런 미세 조정했기 때문이에요. 네. 오히려 제 고민은 사람처럼 더잘 환자분 계신데 한번 시험 보시죠. 하실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 한번 해볼게요. 그, 네, 대형 LLM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칠수록 이 효율을 다 올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마저 하겠어요. 프롬프트 구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연어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호하고 앰비기어스하고 언클리어하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프롬프트는 자연어와 컴퓨터 언어의 중간 상황이라 컴퓨터 언어처럼 쓰면 오히려 좀 잘 처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토크나이제이션을 잘못하면 한국어 문장을 의미가 오역이 되거나 혹은 뭔가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LLM이 읽기 쉬운 구조로 무조건 프롬프트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이 잘 쓴 보고서면 왜 제목, 소제목, 부제목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헤딩을 달아주는 방식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은 딜리미터라는 어떤 구분자예요. 딜리미터는 한국어로 구분자인데 구분 기호예요.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 맨 끝에 항상 이렇게 점을 찍는 단어도 아니면 쉼표 아니면 여기 이런 여러 가지 기호를 써가지고 이 절지선은 이 A의 텍스트 내용과 B의 텍스트 내용은 프로퍼티가 달라라고 구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수록 더 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요소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요약 번역을 한다고 치면 번역을 할 때 지금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7월달에 스타벅스 가면 한국도 펌킨 라떼를 팔잖아요. 근데 이 펌킨 라떼가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계절이 바뀔 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꼭 마시고 싶게 하는 그런 마케팅 효과라는 그런 단순한 기사인데 그 기사에 링크를 가져오지 않고 PDF로 만들었을 때 그 중심 키워드를 저는 항상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이랬을 때 컴퓨터가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펌킨이구나라고 이제 헤딩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부분 아마 이렇게 하실걸요. 기사 핵심을 한 문단으로 번역해줘. 혹은 이거 중심 내용 번역해줘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친 그 문장들이 쓸데없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봐도 AI 번역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프롬프트를 조금 상세하고 구조화되게 쓴다라는 거 왼쪽처럼 쓴다라는 방식입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핵심을 요약해줘라고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줘요. 규칙에 지금 기호를 써서 약간 헤드라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1번부터 7번까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연산이래. 프로세스를 나눠주고 있고요. 출력 제한해주고 있고 아까 기본 요소에 그대로 들어가는 요소들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왼쪽과 비포랑 애프터를 보면 첫 문장부터 다르거든요. 보시면 비포 같은 경우는 그 원문에 있었던 단어를 진짜 그 오더리하게 순차적으로 번역한 거라고 하면 after 같은 경우는 문장이 다르죠. 대표 사례다. 문화의 정수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바꿀 수 있는 원인은 프롬프트를 구조화하고 잘 처리하도록 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코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수도 프롬프팅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수도 프롬프팅이라고 하면 코드 혹시 쓰시는 분, 파이썬 하시는 분, 네, 파이썬 하시는 두 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연어 가짜 코드잖아요. 네, 이거 진짜 개발자들은 가짜 프롬프트 잘 못 쓰시는데 수도 프롬프팅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해야 돼요. 텍스트 데이터를. 그러면 분류를 하는 거를 그냥 이것처럼 분류해줘라고 자연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논문에 보시면 이 논문이 진짜 좋은 논문인데 프롬프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if, else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이면 리턴하고 else면 리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모호함을 처리해줘서 수식처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그 한 금융사의 PB 에이전트 만들고 있는데 모든 프롬프트를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 쓰고 있고 제가 언어 분석할 때 쓰는 것도 이것도 프롬프트인데요. 실제 상용화했던 또 프롬프트기도 하고 보시면 이게 자연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수식화와 기호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구조화. 여기서 보면 구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좋은 프롬프트를 보면. 뭐를 해야 되는지 앞에서 디스크립션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요. 파라미터가 뭐가 있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일괄적인 기호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는 센티먼트 분석할 문장이 들어간다라고 힌팅 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썼던 프롬프트인데요. 한 기업하고 작년에 이제 그 페르소나 AI 그 대화형 챗봇 만들 때 이 챗봇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캐릭터를 텐션을 계속 유지해주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직장인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챗봇이라고 예를 들면 직장인 고민 상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길어지면 얘가 어느새 자기 할 일을 까먹어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고 사용자의 의도를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연어를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뭇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줄글 형태의 프롬프트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아마 요거를 가장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고 아까 앞전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연구 레그를 하시다 보면 레그를 저도 하고 있지만 가장 고민인 거는 이 논문에 의하면 문서를 20개 LLM의 API를 넣고서는 읽는 거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20개를 다 읽겠지라고 하는 건 사람 생각이고 실제로 LLM이 얼마나 읽나 봤더니 1번 문서를 한 80% 읽고 그 다음에 중간 수치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중반 정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읽는 구조 때문에 휘발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변에 담겨야 될 내용이 안 당기니까 계속 프롬프트로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프롬프트에도 있습니다. 특히 문서 넣고 프롬프트 쓰실 때. 그러니까 인풋 토큰을 많이 소비할수록 날리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글 같은 데서 우리 컨텍스트 윈도우 많이 늘렸어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늘린 건 사실이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이 많아진 건 사실이나 그 모든 거를 다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로스트 인 더 미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까 구조, 기호 사용하고 누락되지 않게 잘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요소들의 어떤 순서를 잘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시문 맥락 예제 순서를 잘 먹는 모델이 오픈 AI 베이스들의 모델이고요. 컨텍스트 example instruction 클로드 쓰시면 이 방식을 하셔야 잘 먹어요. 특히 번역 같은 데에서는 이 방식을 지시문이 마지막에 들어가야지만 또 잘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면서 굉장히 이 미세한 작업이고 프롬프트는 경험에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요약 아마 많이들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해줘라고 하면 LLM은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뭐지? 상세하다는 건 뭐지? 굉장히 추상적인 프롬프트잖아요. 그래서 추측하게 할수록 결과가 좋지 않은데 저는 요약할 때 약간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절치상, 처리 순서, 구조, 하위 구조,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를 붙이는 이유가 슬래시를 붙이면 마크다운 문법에서 이 타이프는 꼭 써줘라는 그런 에스케이프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고 하면 특히 저는 논문을 많이 요약을 하는데 논문에서 숫자나 통계 데이터 잘 못 뽑아오는 게 LLM의 한계인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오른쪽처럼 같은 논문인데 요약 결과가 상이하거든요. 왼쪽은 그냥 그럴듯한 요약, 오른쪽은 진짜로 쓸만한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factual numeric information을 추출해라고 막 하고 안 하고의 또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영어로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혹시나 그 엔지니어링단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커넥션에서 마지막에 1시간 스피치를 했는데 프롬 수진 가시면 다 있거든요. 제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 1시간 분량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가 프롬 수진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프롬프트를 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하나만 하면 교수님께서 오늘 바이브 코딩을 요청을 주셨는데 이런 거 얘기할 수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수님?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할 시간이 없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개발자들과 컨퍼런스를 오는 7월 1일에 하니 오셔서 개발자들의 바이브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뭇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되고 Q&A 받겠습니다. Q&A 받고 그 질문을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100명 이상이 남아 계시네요. 야, 일단 박수. 빨리 말해서 소화하기 힘드셨죠? 5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교수님이 내용을 어때 50분만 하라고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질문 한 장 질문 받고 네. 온라인 질문 질문하시죠. 자, 기자님 질문하시죠. 나오는 조선일보. 하나 질문인데 아까 LLM이 숫자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면서 뭐 예컨대 저희가 잘 이제 수행을 어쩔 이게 300자로 말해줘라고 말하고 저렇게 지금 기호를 써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컨벤션이거든요. 영어 논문에서 쓰는 한국 코리안 랭고스틱스에서 쓰는 관습을 썼더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막 300자로 해서 딱 300자로 나올 대체로 나오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LLM은 시간이나
그러니까 현재 미래 제가 최근에 그 조선일보랑도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교열이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게 분명히 과거 사건인데 과거형을 쓰지 않고 그 신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레퍼런스를 써야 할 때 시간 개념을 모르니까 현재는 어떤 시간이고 과거는 뭐고 미래는 뭐야라고 다 일일이 알려주고 했었거든요. 근데도 100%는 잡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예시를 또 줄 수가 있고 컨벤션을 쓰면은 해결. 네. 먼저 이제 그 API를 이용해서 뭐 LLM 어노테이션이나 놀래지 익스트랙션 작업을 좀 하는 게 있는데 그 추출된 결과에서 뭔가 원하던 방향과 달라가지고 계속 인스트럭션이 추가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수많은 인스트럭션 중에서 조금 무시되는 느낌도 있고 또 네. 이제 퓨샷 익sem플을 주다 보니까 뭔가 제공된 익sem플에 오히려 약간 오버피팅 되는 느낌도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굉장히 힘든데 뭔가 결과 한물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뭔가 인스트럭션이 계속 늘어나야 할 때 어떻게 그걸 조금 좀 간소하게 줄이면서 프롬프트를 좀 간결하게 만들고 되게 많이 나오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좋은 프롬프트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굿퀘션이고 해보셨으니까 겪는 질문인데 일단 프롬프트를 봐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 경험상 아까 제가 프롬프트 막 구조화된 거 특히 수도 프롬프팅으로 한번 써보시면 그 문제 많이 잡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추출이니까 분류를 명확하게 하셨는지 기호를 잘 쓰셨는지 그리고 퓨샷을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퓨샷대로 나오거나 퓨샷 썼을 때는 밸런싱이 되게 중요해서 퓨샷의 결이 A만 쓰셨다면 네거티브, 파지티브 프롬프트가 아닌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밸런싱에 맞게 퓨샷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길어질수록 더 오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네, 그 부분 줄이시면 되고 하다가 너무 고민이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교수님 학생이신가요? 일- 아니, 내가 인척할게요. 제 수행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주시면 패스트에서 봤다라고 하시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네, 그 위치 한번 보여드리면 누구나 많이 달 수 있습니다. 제 이름 쳐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Q&A에 제 수강생분들이 주지만 네, 나오죠. 논문 어떤 거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가볍게 다니까 다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이 질문 좋은 것 같은데 프롬프팅에 따른 생성 퀄리티 매트릭을 어떤 걸 사용하실까요? 그거는 도메인마다 매트릭을 다 만들어서 시중에 나온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 평가하는 거, 테스트 자동화하는 거. 근데 그 도메인 스페시픽으로 갈수록 시중에 나온 거를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서 운동인이 많아서 매트릭을 다 직접 만들어서 정성 정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아까 들어오셨던 교수님 같은데. 나오면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표현이 네, 지금 한번 여기 LLM 모델 중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기법들을 해당 세팅에 입력하는 것과 프롬프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 아까 챗GPT 그 설명을 드리면 그것과 함께 말씀드리면 되는 질문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챗GPT로 가시면 여기에서 제 개인 계정 세팅에 가시면 퍼스널라이제이션 옵션에서 저는 메모리를 끈다. 이게 끈다라는 개념이 저기 안 쓴다. 요거를 키는 순간 이제 이 챗GPT는 제가 썼던 어떤 프롬프트를 다 기억하고 학습에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끄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질문은 커스텀 인스트럭션인데 저는 요거를 쓰지 않는데
최근에 그 아첨을 너무 많이 하면서 아예 좀 챗GPT-4를 쓰지 않고 있지만 방금 주신 질문에서 여기에다가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뭐 퓨샷을 활용해줘 아니면 멀티오 파셔닝을 이용해줘라고 하면 이건 시스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를 물어보셔도 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 메시지가 반영이 돼서 나오는 어떤 일괄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냥 이 콘솔 창에서 그냥 요거를 하지 않고 콘솔창에서 쓰신다라고 그때그때 쓰신다고 하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프롬프팅 박근함님의 질문은 수도 프롬프팅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구성을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쓰는 수도 코딩의 문법을 사람 대신 LLM을 이해시키기 위한 시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프롬 엔지니어링은 엄밀한 정의와 설명의 주안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형식 뜻이 마찬가지로 엄밀해야 하는 법률과 판결문의 형식을 빌린 많죠. 그리고 판결문의 형식을 빌린 프롬 엔지니어링 시도한 연구 사례도 많고 요즘에 특히 그 도메인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그냥 자체 모델이 훨씬 그러니까 LLM의 문제가 다 잘하는데 다 잘 못하거든요. 모든 걸 제너럴하게 잘하지만 스페시픽하게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수도 프롬프팅처럼 법률과 판결문의 형식을 빌려서 뭐 소견장, 의견서 이런 것들을 프롬 엔지니어링으로 시도해서 유사하게 뽑아내는 연구는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예문을 보고 그 말투를 따라하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쓰는데 챕터를 한 두세 개를 써놨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말투를 비슷하게 흉내내죠.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단어를 미러링 땡땡 하고 교수님의 말투 이렇게 해서 그거를 톤앤 매너를 따라 하거나 그러니까 예문을 따라한다는 거에도 굉장히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톤앤 매너나 문장 서술 방식 특히 그 기자분의 어떤 번역 기사를 따라 할 때는 기자분이 쓰시는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문체 네, 그렇게도 많이 하고요. 여기 있네요. 그 김명철님께서 프롬프팅에 따른 생성 퀄리티 매트릭을 어떤 걸 사용하실까요? 많은 경우의 수와 엘베이션 스터디, 에버레이션 스터디들이 다 정성적인 느낌이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리더보드라는 곳이 있어요. 챗봇 아레나에서 만든 여러분도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텐데 여기에서 진짜 많은 LLM들이 나오는데 이 LLM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건 실시간 선호도 투표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UI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순위가 제미나이 2.5가 1이고 O3 텍스트에 있어서는 웹에 있어서는 클로드 오프스 4 제미나이 2.5 프로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비전, 설치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아레나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익명 모델이 가려져 있죠. 어시스턴트 A와 B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 했더니 얘는 중국어로 말하니까 보니까 중국 모델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래요. 이름을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말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left is better, 동점, 둘 다 별로예요. 오른쪽이 better예요. 라고 해서 전 둘 다 별로니까 투표를 하고 나면 결과가 하나는 GPT 4.1, 왼쪽은 중국 모델, 비전 모델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투표가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리더보드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모델의 순위가 계속 쌓이고 바뀌는데 여기 이 연구진에서 제시한 벤치마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하실 때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기 한 분 질문 있었는데 네. 아까 못하신 분 질문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네네.
개인적인 고민 중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AI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용자의 성능 칭호는 주로 플리스나 땡큐 같은 그런 뭐, 온라인을 위해서 금방 요약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네. 제가 그것도 프랑스진에 한번 찍었었고, 근데 그 기사의 원본은 요거거든요. 샘 알트만이, 그러니까 이 왜 오픈 AI 계열 모델은 그 인간의 피드백 강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간처럼 상호작용을 하면 그 답에 보상을 받았잖아요. 플레이드랑 땡큐랑 하면 실제로 한국어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붙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서 그거를 쓸수록 좋은 답변을 받는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원문을 보시면은 Who never knows라고 오픈엔디드 결론으로 내는데 한국에서 기사가 났을 때는 그거 불필요하게 쓸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의미가 훼손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걸 다 공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순 검색인데 좀 중요한 거 있어서 저는 플리즈 땡큐 늘 붙이고 있고 영어로 쓸 때는 굉장히 공손한 우드 플리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흥미로우시겠지만 공손하다라는 거에 있어서 시제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대부분 다 현재 시제만 쓰시거든요. 프롬프트 쓰시면. 근데 저는 과거 시제도 쓰고 미래 시제도 쓰고 그다음에 declarative form, 그러니까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도 쓰고 다채롭게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이 프롬프트의 묘미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이 우리 코딩도 이제 뭐 저기 프론트엔드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뭐 A/B 테스트 해가면서 계속 이제 임프루브를 하잖아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그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뭐 개발 툴 같은 뭐 그런 게 있나요? 많죠. 일단 저는 직접 만들어서 쓰고, 네, 그 경우에서 테스트를 늘 하고 있고, 모델마다 모델이 업그레이드 나오면 프롬프트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트레이싱을 해야 되고, 가장 대중적인 그 툴이 디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시면 노드랑 노드를 연결해가지고 결과물의 추이를 본다라는 컨셉으로 많이들 쓰시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느려서 네, 이런 것도 있고 프롬프트 플로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툴도 있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버저닝이나 테스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A/B 테스팅,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거의 코딩화 돼가고 있네요. 네, 개발이에요. 어, 맞습니다. 근데 왜 인터넷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결국에 AI 모델들도 결국엔 롤플레잉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각각 그 어떤 요구 사항에 맞춰서 세그멘테이션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는 뭔가 좀그 표준화된 뭐 프롬프트들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엔지니어링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도 혹시 작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물론, 그러니까 이 사용 목적이 일상이냐 아니면은 뭐 금융처럼 정말로 정확해야 되고 사람을 대체할 만큼 오토메이션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LLM이 롤 베이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언어 모델은 특히. 그래서 어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상적인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프롬프트를 쉽게 쓸 수 있게끔 이미 템플릿들 이 모델사들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정성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프로덕션이나 커머셜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LLM이 생성한 거 혹은 그런 식으로 템플릿으로 쓴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한계와 되지 않는 게 많아서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템플릿화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 놓고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사내에서는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또 사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는 있으나 직접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김재환님께서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요거 꼭 답을 할게요. 요것만.
코딩들을 할 때는 처음에 버그가 있는 코드로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행 결과를 보여주거나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금방 고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럴 때 좀 더 생각해보고 답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 있죠. 코드 같은 경우는 TDD 방식이라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 그래서 이 LLM이 생성을 굉장히 잘하지만 코드도 잘못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프로젝트 단위의 그 분기 처리를 해놓고 테스트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여기 줌에다가 타이핑할게요. MCP 서버 중에 Sequential Think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쓰실 때 이 Sequential Thinking 스미널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Sequential Thinking 프롬프트 전문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코드와 함께 쓰시면 조금 더 생각해서 말하게 함으로써 코드의 오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그 추론 모델의 추론 과정을 밟는 스텝처럼 코드를 생성하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직접 보여드리면 프롬프팅을 하면 사람이 말도 더 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그 논리 수업, 논리 뭐 이런 논리적인 아이들의 사고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다시 사교육 시장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질문을 잘해야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이 맞습니다. 결국엔 이 AI 툴을 사용하는 개개인의 능력, 어빌리티에 반영될 거라서 교육이 전부 바뀌어야 되죠. 예. 여긴데요. 그래서 요즘 스파베이스가 또 날리고 시퀀셜 띵킹 요거고 여기에서 공개하는 프롬프트가 굉장히 추론 모델을 비추론 모델을 추론 모델처럼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가져다 쓰시면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요, 제가 교수님의 수업 시간 너무나 잡아먹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불평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길게 이래 형님 제 책을 읽었다고 해서 꼭 답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업무일지라는 책을 썼는데 COT는 논문으로 소개되었던 많은 프롬프트 기법들이 어느덧 LLM 업데이트로 상당히 구현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프롬 엔지니어링에서 변하지 않을 법칙이 있는지요. 구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커스텀 영역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AI 만드는 사람은 쓰는 사람은 편한데 AI 만드는 사람은 자동화가 안 됐다. 그래서 많은 기법들이 나오고 적용을 이론적으로는 했지만 실제에서의 간극이 너무나 큰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 이 LLM이 아무리 좋아져도 한국의 지금 카이스트의 어떤 이 대학원의 한 교실까지 학습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맞춤형으로 버티컬하게 파고들수록 거기에서의 어떤 밸류 포지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LLM한테 맡기지는 못하고 있고 LLM이 할 수 있는 거는 맡기기는 하나 성능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김명철님, 제이드님은 프롬프트를 코드로 내려서 인터랙티브로 하는 게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는요. 이 정의도 진짜로 많은 나와 있는데 구글의 에이전트 정의가 가장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을 호출하면 에이전트, 호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가이드 문서가 정확하게 에이전트가 뭐고 오르케스트레이션이 뭐고 여기서 부를 수 있는 툴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온 문서인데 에이전트라고 하면 코드를 그냥 많이 넣었다고 에이전트가 아니라 툴이 그래서 뭐를 어떤 펑션을 갖고 있고 펑션들이 다른 것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물적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그래프나 에이전트 모듈라이제이션, 에이전트 느낌의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만 원하나요? 보여주세요. 아무도 안 가시잖아 지금. 왜 안 가시죠? 이게 에이전트인데
이거를 도식화한 게 있어요. 잠시만요. 에이전트랑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아예 그림을 그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에이전트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하나면 에이전트고 에이전트가 여러 개면 멀티 에이전트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에이전트가 세 개인 도식이고요. 각각의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게 다 다른데 그 에이전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툴들을 정말 무한히 많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게 어떤 금융 데이터 보고서를 만드는 에이전트의 설계고 1번 에이전트가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에이전트가 뭐를 도구를 불러와야 되는지를 사람이 지정하지 않아도 그냥 자율 에이전트의 역할로 하게 했고 두 번째가 데이터 전처리하는 에이전트, 세 번째가 데이터 분석, 네 번째가 데이터 시각화 에이전트.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코드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 보면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고 나면 그 에이전트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유저 쿼리,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여가지고 통계가 어떻게 분석이 됐고 그래서 시각화하면 요거다라고 이 에이전트 4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게 툴을 개발자가 원하는 만큼 쓸 수도 있고 AI가 판단해가지고 요건 2개만 필요해, 3개만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게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오케스트레이션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처음에 만들면 되게 신나거든요. 와, 안 되는 게 없다. 요즘 세상 진짜 안 되는 게 없다 싶어서 다 만드는데 돌릴수록 비용이에요. 엄청난 비용. 네, 비용이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질문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또 현장 질문 한번 봐볼까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현장 한 사람도 받고 여기서 하나 더 네. 받고 거기까지 하죠. 네. 툴을 이용할 때는 그 롤 지정하는 게 있는데 보통 아.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가 구분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제 프롬프트를 뭐 시스템에 넣고 유저에 넣고 둘 다 넣었을 때 네. 차이를 크게 못 느껴가지고 혹시 저도 단골이 이거 들수업 한번 오실래요? 왜냐면 그게 시작으로 시작되는 수업인데 장난입니다. 깃허브에 제가 솔라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깃허브 나중에 공유를 한번. 우리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분을 많이 해놨는데 나중에 상세를 읽어보시고 포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롤 시스템이 있고 롤 시스템 메시지, 롤 유저 메시지, 롤 디벨로퍼, 롤 어시스턴트까지 있어요. 요즘에는 디벨로퍼까지 있고 그런데 시스템을 말 그대로 계속 변하면 안 되는 어떤 규칙들을 넣어주시고요. 유저 메시지는 상수가 아닌 변수죠. 변수. 그래서 유저 메시지는 가변값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시스턴트 메시지는 가이드를 시스템 메시지랑 별개로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 때 쓰고 있고 디벨로퍼 메시지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해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넣는 게 as usual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프롬을 유저 메시지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되긴 되나 맥락이 롱턴으로 갈수록 시스템 프롬프트가 컨트롤이 안 되는 이슈가 생겨요. 그랬을 때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꼭 나눠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원석훈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때 지금 질문 잘하고 있는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거 그 검증하는 방식도 프롬프트로 할 수가 있죠. 프롬프트가 정해진 건 없고요. 자연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리서치를 할 때 리서치 쿼리문을 작성을 할 때 방식이 오늘 시간상 말을 못했지만
검색 탐란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 저희 세미나 2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치 쿼리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쿼리를 작성을 해가지고 웹서치 키고 아시죠? 웹서치를 안 킬 때가 답변이 줄 때가 많아요. 웹서치를 키면 검색 엔진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에서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highly reliable source. 그다음에 여기서 domestic인지 international인지 이 국가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가르만 페이퍼나 source 라고 이런 식으로 쿼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많이 쓰고 할루시네이션은 팩트 체킹 써주고 여기에서 그래서 팩트는 뭐고 너의 your opinion 이렇게만 분리를 해주더라도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가 생각한 지점이랑 사실입니다. 지금 구분을 해서 네, 쓰다 보면 보완을 시키면 일단 주관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뭐 한없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열강해 주신 강수진 박사님한테 저희 또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는 토픽을 주셨죠. 아니 그런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저기 에너제틱하게 취미가 풋살이시래요. 그래서 혹시 또 통통 튀면서 이렇게 재밌는 강의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뭐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저기 수업들은 좀 쉬었다가 올해 마지막 저기 마무리 강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네.